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에게 선사할 초대형 선물이 영국 축구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10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승점 26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스널과 맨시티를 승점 1점 차로 따돌리는 엄청난 성적입니다. 그러나 영국 현지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앞으로 남은 리그 6경기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며 우승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회장 레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3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스타트를 향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포스테코글루와 함께 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손흥민에게 어떤 초대형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과 축구 관심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중 일부는 다니엘 레비의 이러한 결정을 토트넘의 역대 최고 성적을 위한 20년간의 불문율 깨기라고 해석하며 손흥민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레비의 행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월드 매거진이 앞으로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전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득점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팀의 뛰어난 공격 라인과 비교했을 때 득점 수가 그에 못 미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상위 7명의 슈팅 숫자를 살펴보면 메디슨, 과이시, 할리송 그리고 클론셉스키의 슈팅 숫자를 합친 결과가 총 70회로 이는 손흥민의 28회를 2배 이상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 선수들의 누적 득점수는 총 7득점에 불과하여 손흥민보다 한 골 이상 부족한 수치로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수 축구 매체들도 이 문제를 강조하며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의 단 한 번의 유효 슈팅 기록과 손흥민의 득점이 유일한 유효 슈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이 패스를 받지 못하고 슈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그의 슈팅이 억제당하고 있는 것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좌우 윙어들의 패스 타이밍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격이 한 템포 느리다는 점도 공통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손흥민이 집중적으로 마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큰 투자를 통해 좌우측 윙어를 영입했지만 이들 선수들은 이번 시즌 10라운드 동안 단 3골만을 넣으며 성적이 미미한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 타이밍의 부재와 득점력의 부족으로 이 두 윙어가 프리미어 리그 상위권 팀에서 활약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좌우측의 수준급 윙어를 영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격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롬의 최신 보도가 영국과 국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황희찬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그 10라운드의 뉴캐슬전에서의 득점을 통해 올 시즌 리그에서 이미 6골을 성공적으로 기록하며 울버햄프턴 팀 내에서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과거 2시즌 동안 황희찬이 울버햄프턴에서 활약했을 때와는 대조적입니다. 이전 시즌에서는 27경기 이상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5골에 그쳤지만 이번 시즌에는 단 무려 10경기 만에 6골을 넣으며 자신의 득점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더 부트롬은 또한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언급하며 지난 시즌의 어려운 순간을 회상합니다. 안토니오 콘테가 떠나고 후임 감독을 찾는 과정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구단과 팬들은 어둠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희찬과 관련된 이적설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뒤로하고 황희찬의 활약이 토트넘의 분위기와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축구 팬들은 황희찬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 기뻐하며 그가 팀의 성적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팀과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안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단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찬과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황희찬을 영입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황희찬의 뛰어난 활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의 이번 시즌은 이미 그의 프리미어 리그 경력 중 최고의 시즌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게리 오닐 감독의 팀에서 개막 10경기에서 6골을 넣었으며 최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멋진 골을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득점이 메시처럼 탁월한 것이라 극찬하기도 했는데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매체는 덧붙여 그가 이번 시즌 동안 지속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월 이적 시장을 향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이 기사가 매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현재 황희찬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상급 좌측 윙포워드로서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만약 황희찬이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손흥민과 함께 팀을 이끌어나가며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며 이 두 슈퍼스타의 결합이 토트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황희찬의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이며 현재 나이가 27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나이가 들어가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며 20년간 나이든 선수 영입을 회피해온 레비 회장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더구나 황희찬은 햄스트링 부상을 자주 겪는다는 결점을 지적하며 지난 시즌에도 이러한 부상으로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월드컵에서도 활약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햄스트링 부상이 잦은 선수를 영입하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리그에서 정상급의 공격수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큰 금액을 지불해온 선수가 7경기 동안 무득점이라는 예시를 들며 리버풀의 누네스 역시 현재까지 자신의 골을 못 넣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프리미어 리그에는 정상급 수비수들이 많이 있어 신입 공격수들이 헤이론과 누네스처럼 어렵게 적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황희찬이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이며 정상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햄스트링 부상은 관리만 잘한다면 극복 가능한 부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토트넘과 황희찬 사이에 관련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와 논란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희찬의 잠재력과 능력 그리고 부상 관리 능력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희찬의 현재 시즌 활약은 확실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역대급 스킬과 뛰어난 성과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희찬을 토트넘에 영입하기 위해 고액의 자금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팬들은 그의 현재 경기력을 보고 토트넘이 과거 벨라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만 투자하더라도 황희찬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옥타도는 이 긍정적인 차이를 더욱 강조하며 손흥민과 황희찬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과 기대 득점 사이에서 가장 큰 긍정적인 차이를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득점 능력과 활약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이로써 프리미어 리그에서 현재까지 어떤 선수보다도 높은 수준의 득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은 토트넘 팬들과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토트넘이 황희찬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기대되는 시점이며 황희찬의 잠재력이 어떻게 발휘될지에 대한 기대와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황희찬을 영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축구 팬들과 스포츠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황희찬의 현재 시즌 성과와 능력은 그가 뛰어난 윙포워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슈팅 능력, 득점 민감성 그리고 골 앞에서의 판단력은 토트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토트넘이 이미 보유한 선수들과의 조화입니다. 황희찬과 손흥민이 함께 플레이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너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며 팀 전체의 전략과 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황희찬의 연령과 부상 이력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27세라는 나이는 축구 선수로서는 여전히 활약 가능한 나이지만 그가 계속해서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과의 미세한 관리 그리고 팀 내에서의 롤과 역할은 모두 토트넘이 황희찬을 영입하는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황희찬의 이적 시장 가치와 그에 따른 이적료 또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의 성과와 능력을 감안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구단의 금전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 팬들은 황희찬을 영입함으로써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능력과 역량이 팀을 더 높은 위치로 이끌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의 입단을 통해 토트넘이 다시 한번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목받는 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토트넘과 황희찬 사이의 미래에 대한 결정은 구단과 관계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축구 팬들과 스포츠 애호가들은 그 결과를 주목하며 황희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코리언 카이저라 불리며 두 선수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에 대한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토트넘을 둘러싼 뜨거운 토론의 중심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현재 1964년 이후로 최고의 스타트를 보이는 토트넘의 우승의 한을 풀기 위해선 황희찬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윙포워드를 영입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손흥민이 미친 득점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과 함께 국가대표에서 활약하는 황희찬을 영입하는 것은 토트넘과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며 향후 황희찬과 같은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여 그들의 공격 라인을 보강한다면 팀의 미래가 빛나리라 기대하는 축구 팬들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진에게 큰 응원과 힘을 줄 것입니다.